오늘의 컨텐츠는요, 학술지 투고의 이해 및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학술지는 무엇인지, 학술지 투고는 무엇인지, 간단한 절차를 소개시켜 드리고, 뒤에서 자세한 내용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HRD 관련 학술지를 소개를 드리고, 학술지 선정 및 투고, 심사 판정 프로세스, 수정 프로세스, 그리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학술지 투고의 이해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마지막은 제가 그간 투고했던 연구들에서 받은 심사평을 몇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네, 마지막 부분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학술지라는 것은 선생님들께서도 잘 아실 것 같아요. 그 21학번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투고하신 경험이 있을 것 같고, 아니면 투고는 아직 안 했지만 준비 중이시거나 그래도 익숙하신 상황이신 거라고 제가 판단이 되고, 22학번 선생님들께서는 학술지 자체가 아직 좀 낯서실 수 있지만, 이제 익숙해지실 것이다. 라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그래서 학술지라는 것은 학술 저널, 학술 잡지, 쉽게 말해서 잡지인데 학술적인 잡지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 결과를 연구 논문 형식, 어떤 서식을 맞춰서 작성하여 게재하는 저널을 학술지라고 부르고요. 분야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학술지가 발행되고 있는데 현재 그 한국 학술지 인용세기인에 등재된 학술지만 해도 5,986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KCI 등재 후보라는 것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KCI 등재 후보는 또 더 많고 등재 후보에 들어가지 않아도 또 학술지라는 이름으로 발행되고 있는 저널도 굉장히 많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해당 분야의 연구자들이 만약에 그 학술지에 원고가 투고가 되면 그 원고를 이제 어떠한 기준표를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 이제 그 학술지에 연구가 게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학술지 투고라는 것은요, 자신의 연구 결과를 연구 논문 형식으로 작성해서 학술지에 게재를 의뢰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의 연구를 이 학술지에 실어주세요. 이 학술지에 다음 호에 저의 연구 결과를 연구 논문으로 만들었는데 그 연구 논문 만든 것을 게재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게재를 의뢰하는 행위를 학술지 투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해당 학술지의 심사위원에게 게재 가능 여부를 평가받게 되는 거죠. 이 학술지, 우리의 학술지의 특색, 우리 학술지의 수준에 이 투고된 연구 논문이 게재돼도 괜찮은가를 평가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술지랑 학술지 투고는 그런 정도로 이제 가볍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학술지 투고의 이해와 절차를 간단하게 일단 우선 살펴보면 선생님들께서 학술지를 선정하시게 되거든요. 아까 굉장히 종류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학술지를 선정하신 다음에 그 학술지의 서식에 맞게 이제 원고를 작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연구 결과를 이제 논문화하면 되고 그것을 이제 해당 학술지에 투고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럼 투고를 하신 다음에 이제 심사 결과를 기다리시는 시간이 한 두 달, 한 달 정도 있고요. 그러면 심사 결과가 나오는데요. 심사 결과가 수정하면 네, 저희 저널에 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바로 게재하셔도 되겠네요. 수정 후 수정 후 재심사라고 해서 수정하시고 저희가 한 번 더 봐야겠어요. 뭐 이런 판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판정들이 내리셨을 때는 이제 다시 재제출이라는 이제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보완을 하시고 재제출을 하십니다. 그래서 심사가 다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하고 아니면 그냥 재제출한 거 편집위원회랑 주고받아서 최종본이 확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튼 심사 결과에서 이 저널에서 조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쪽 프로세스를 밟으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심사 결과에서 게재 불가가 나왔어요. 이 게재 불가라는 것은 저희 저널의 이번 호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판정을 내리는 거거든요. 이 논문이 절대 세상에 나올 수 없습니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 저널에는 안타깝지만 게재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좀 뉘앙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심사 결과에서 게재 불가를 받으셨다. 그러면 다시 프로세스를 이쪽으로 돌아오셔가지고 학술지 선정부터 고민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학술지에 이제 그 논문을 다시 제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를 전체적으로 가지게 된다. 한 개의 연구 논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네, 될 것 같고요. 학술지 선정과 원고 작성은 사실 이렇게 순서가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술지를 먼저 선정하고 그 서식에 맞게 원고를 작성해 나가면서 이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완료가 된 논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논문을 가지고 이제 학술지를 선정하면 학술지 서식에 맞게 그 논문을 조금 서식을 바꾸고 이렇게 투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게재 불가인 경우에는 그렇겠죠. A라는 저널의 서식에 맞춰서 이제 작성을 하셨을 텐데 게재 불가되시면은 이제 다른 학술지로 가잖아요. 그럼 다른 학술지가 B가 있어요. 그럼 B는 서식이 또 A랑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B에 맞게 이제 원고를 수정하시고 심사 의견 받으신 것도 좀 반영하시고 재투고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큰 프로세스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HRD 관련 학술지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대표적인 HRD 쪽 저널이다. HRD 관련 연구들이 이 저널에 많이 실리는 편이다라고 해서 제가 조금 가지고 와 봤습니다. 먼저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여기 HRD 연구고 기업교육과 인재연구, 역량개발학습연구, 평생교육 HRD 연구, 농업교육과 인적자원 개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리더십 쪽 연구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리더십 정통으로는 리더십 연구라는 저널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교육 쪽도 직업훈련, 직업교육 쪽도 많으시잖아요. 직업교육 연구와 직업과 자격 연구, 직업능력 개발 연구, 이러한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젠더 HRD에 관심이 또 있으신 분들은 여성 연구 쪽도 또 이렇게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의 주제가 거의 여기 앞에 단에서 이제 많이 투고를 처음에 결정을 하시는 편이에요. 교수님들께서도 이 중에서 연구 저널을 고르고 투고해보자고 이렇게 제안을 하시기도 하고 네, 그러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10가지는 다 KCI에 등재된 저널입니다. 그래서 해외 연구는 또 뭐 스코포스 그리고 SSCI라고 해가지고 수준이 높은 연구들이 있는데 국내 연구만을 일단 중심으로 말씀을 전달해 달라는 제가 부탁을 받아서 일단은 KCI, 국내에서는 이제 KCI에 등재된 게 제일 상위권의 학술지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가 KCI 후보, 그러니까 KCI는 아니지만 KCI 나중에 등재 이렇게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라고 하는 게 KCI 후보고, 신생학술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KCI 후보가 아닌
아닌 경우가 있고, 그리고 뭐 이런 평가, 영양지수 등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일단은 저널이다 하는 저널은 KCI 후보에 등재가 되지 않아, KCI나 KCI 후보에 등재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튼 보면 이런 학술지들이 있는데, 여기 뒤에 이렇게 영양지수도 보이세요? 영양지수도 지금 조금씩 다른데요. 이 영양지수가 절대적인 것은 아닌데, 그래도 영양지수가 판단이 되는 그 공식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평가 기준 같은 게 있어가지고, 영양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조금 더 논문에 질이 높고, 그리고 조금 더 다른 논문이 이 논문 여기 저널에 들어있는 논문들을 많이 인용을 해서 다른 연구에 많은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영양 지수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분야가 있어요. 이게 등록된 분야예요. HRD 연구는 평생교육 쪽이라고 하고 등록이 돼 있거든요. 기업교육과 인재연구는 교육학이고, 역량개발학습 연구도 교육학입니다. 평생교육 HRD 연구도 교육학에 등록돼 있고,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도 교육학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뒤에도 살펴보면 리더십 연구는 경영학에 있고요. 직업교육 연구는 교육학, 이거 교육이라서 이쪽으로 좀 등록을 한 것 같고, 직업과 자격 연구는 직업 교육이고, 직업 능력 개발 연구도 교육학이고, 여성 연구는 여성 정책 쪽에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데, KCI의 이 학술지에서 분야를 등록을 이렇게 하기는 했습니다만, HRD 연구는 꼭 평생 교육과 관련된 분야만 게재 투고를 해야 되고 게재가 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기보다는 이 학술지의 특징, 학술지 소개 같은 데를 보시고, 학술지의 최근 선행 연구 같은 것을 보시고, 내 연구가 이 학술지에 괜찮은지를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분야가 좀 절대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분야를 어떻게 선정하는지를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예측컨대 이 학술지 학회 측에서 이렇게 등록을 한 거, 이쪽이라고 등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도 여튼 기본적인 분야가 이렇게 정해져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투고할 때 이 분야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HRD 연구, 나는 예를 들어 뭐 직업교육에 조금 가까운 내용인데, 직업훈련에 가까운 내용인데, 기업의 직업훈련에 가까운 내용이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핏이 맞고 뭐 나의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이쪽에 또 투고를 해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의 연구 논문의 뭐 색깔과 연구 논문의 깊이 이런 걸 따져서 이제 또 이쪽에서 심사를 해주시고 결정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학술지는요, 어, 네, 여기 투고 마감이랑 발간 횟수가 있는데요. 이게 학술지마다 투고 규정, 심사 규정이라고 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 나옵니다. 이 학술지 학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학술지를 선정하실 수가 있고, 학술지마다 이런 규정들이 다 이미 정해져 있는데요. 투고 마감이라는 것은 이때까지 논문을 제출하세요 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가 발간 횟수가 아니고 발간일인데 제가 발간 횟수라고 적었네요. 그래서 여기가 발간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12월 31일까지 투고한 거를 심사해서 저희 저널에 게재가 확정이 되면 2월 28일 일자로 잡지가 이렇게 퍼블리시 되게 됩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9월 30일까지 투고를 했다. 그러면 그게 게재 불가가 아닌 이상 재심사에서 이제 통과를 하면 이제 11월 30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자는 밑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거의 2달입니다. 그래서 2달 사이에 이 모든 프로세스가 완성이 된다라고 가늠을 해보시면, 역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뭐 심사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린다고 또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심사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한 달 동안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나겠구나 라는 것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으신 거죠. 네, 그래서 보시면 대부분의 저널이 투고 마감일자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뒤에 이제 리스트업 된 거는 또 상시 접수라고 되어 있어요. 상시 접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언제든지 투고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이렇게 심사 절차를 가지고 가겠다. 그쯤에 발간일이 있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발간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널마다 추고 규정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안내를 해야 되다 보니까 투고 마감 일자를 이렇게 픽스를 해놨어요. 매년 12월 31일과 3월 31일, 6월 31일, 9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에 투고 마감하겠다. 그리고 그 논문들, 거기서 통과된 논문들을 이때 발간하겠다라고 일자를 이렇게 픽스를 저널마다 해놓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시면 여기 앞에는 거의 다 1년에 4번 발행을 한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논문을 하나 보셨어요. 그래서 저자 이름 있고 발행 연도가 있고 논문 제목 있고 그리고 뭐 HRD 연구 하고선 몇 권? 12권 3호 하고 페이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12권은 이제 계속 발행하는 연도별로 하나씩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여기 3호가 올해의 세 번째 호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만약에 몇 권의 3호였으면 2022년에 3호면 하나 둘 세 번째 이때 발간이 된 연구 논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심사 및 게재료도 다 비슷합니다. 다 비슷한데 조금씩 또 달라요. 근데 이게 논문을 이제 거의 다 완성을 하시면 한 20페이지에서 30페이지 사이로 가시게 되는데 이게 결국 추가 면수 비용을 합치고 나면 다 비슷비슷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심사비는 없는 경우도 있고 10만 원 정도가 보통이고요. 네, 뒤에도 10만 원, 10만 원, 없음이죠. 네, 그리고 게재료, 그러니까 심사비는 논문이 제가 이 저널에 투고를 했을 때 이 저널에 게재가 될 수 있는지 게재 가능 여부를 심사해 주시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게재료는 최종적으로 이 학술지에 게재하기로 했을 때 그 출판 비용, 게재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출간 비용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에서 뭐 20만 원 다 이 정도에서 계절료를 받는 것 같고 연구비 수혜라고 있는데요. 연구과제에서 이제 연구하신 거를 조금 정리해서 연구물로 학술지에 학술 논문으로 이제 발전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연구과제 비용에서 조금 이 계재료를 이 연구에서 나온 논문이니까 계재료 또 여기에서 좀 낼 수 있지 않나 이런 느낌으로 연구비 수혜 논문은 조금 더 계제료를 많이 받는 편입니다. 그리고 보통 뭐 몇매 기준, 20쪽 기준은 지금 위에 있는 것으로 비용이 끝나는데 21쪽부터 내 논문이 만약에 3쪽이에요. 그러면은 20쪽 기준으로는 이렇게 비용이었는데 21, 22, 23 이렇게 세 쪽은 한 명당 10,000원씩을 더 이렇게 내셔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심사 및 계제료는 계산을 하시고 이제 납부를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뭐 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도 합쳐보면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심사료랑 계제료가 없는
들도 있어요. 그래서 논문 투고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연구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것도 또 나중에는 계속 사비로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또 부담이 조금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거를 또 뭐 알아두는 것도 나중에 좀 유용할 수는 있을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심사료가 없는데 저널이 뭐 직업과 사용연구, 직업능력 개발 연구, 그리고 기업교육과 인재연구도 심사비는 없는데 계재료가 여기 다른 데보다 기본이 높은 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보통 그 이제 연구원 일을 학회 말고 이 분야 연구원 있잖아요. 뭐 여성정책연구소라든지 아니면 직업능력연구원 이런 데서 게재하는 이런 데서 발간하는 학술지인 경우에는 심사료랑 게재료가 없거나 아니면 좀 저렴하고 초과 쪽수가 조금 관대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업능력 개발 연구도 심사료 없고 게재료 10만 원이고 보통은 15쪽에서 20쪽 기준으로 한 페이지를 봤는데 여기는 30쪽 기준입니다. 그리고 여성 연구는 제가 한번 게재를 했었는데 심사료랑 게재료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얼마든지 뭐 바뀔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선생님들께서 이제 투고하실 저널을 탐색하실 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소개드린 이렇게 대표 학술지 말고 또 어떤 학술지에 대해서 궁금하다, 아니면 어떤 분야의 학술지를 모두 알고 싶으시다 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KCI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시면 그 학술지 검색이라는 게 있어요. 그 학술지 검색을 클릭하시면 이제 여기 학술지 여기에 뭐 저널 이름이라든지 여기를 클릭하셔가지고 학술지를 검색하시고 그 학술지에 뭐 분야라든지 그 학술지의 분야라든지 아니면 학술지 홈페이지 주소, 영양지수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따가 그 논문 유사도 검사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 여기 화면이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논문 유사도 검사를 그 투과할 때 제출하게 되는데,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요 논문 유사도 검사를 클릭하시면 논문 유사도 검사를 무료로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료는 제가 알기로 99,000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네이버 같은 데에서 검색을 해서 논문 유사도 검사 사이트에서 실시하시는 경우에는 10만 원 상당의 비용이 발생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 학술지 세긴에 들어가시면 논문 유사도 검사를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학술지 선정 및 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술지 선정하고 투고하는 것은 이제 크게는 이런 식으로 흐름이 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처음에는 연구 주제나 연구 방법을 결정을 하시는 일이 필요하죠. 저의 연구에 대해서 어떤 주제나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를 결정을 하셔야 되죠. 아직. 그러니까 이제 쓰셔야 되는 거라면, 그죠? 그래서 연구 방법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내가 투고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성격이나 투고 일정, 여기 앞에서 말씀드렸던, 네, 요런 거, 투고 마감은 언제인지, 발간은 언제인지, 네, 그리고 투고 자격. 내가 이 학회지에 투고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박사학위 받기 전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지도 교수님이랑 좀 같이 아마 쓰셔야 될 거예요. 그 대학의 전임 교원이랑 같이 박사학위가 이렇게 스탠드 언론하게 아직 가지고 계시지 않은 경우에는 아마 전임 교원과 같이 써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 학회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투구 자격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학술지, 이제 투고 학술지를 정하면 학술지 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셔야 돼요. 제가 이따가 비교를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학술지 서식이 학술지마다 조금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이제 작성을 하시고 심사를 의뢰하는 투고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학술지 서식을 조금 맞춰서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술지 서식을 다운로드 하시고 이제 원고를 그 서식에 맞게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작성한 원고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전체적인 프로세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첫 번째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연구 주제나 연구 방법을 결정하는 부분이죠. 여기는 이제 우선 연구 주제나 연구 방법을 숙고 이렇게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연구 주제나 연구 방법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이제 입학을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의 연구물들을 통해 발견을 뭐 하시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학 공부를 하시는 동안에는 최대한 많은 질 좋은 논문들을 어, 많이 접하는 게 일단 가장 좋다, 가장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있고 선행 연구에서 뭐 후속 연구 제안이라든지 아니면 이 연구의 한계를 설명하는 거 아니면은 뭐 가장 넓게는 서론을 보다가 아이디어가 떠오르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연구 주제나 연구 방법을 이제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연구 주제나 연구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이제 박사 학위를 받으시기 전까지는 무조건 여기 써 있지 않아도 일단은 지도 교수님과의 논의, 지도 교수님께 상의 드리는 게, 그러니까 지도 교수님이 저의 그 연구를 지도해 주시는 교수님이시거든요. 지도해 주시는 어드바이저이기 때문에 학위를 이제 개인적으로 소지하시기 전까지는 여기에 뭐 자세히 써 있지 않아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도 교수님께 보고 드리고 논의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조금 말씀을 일단 미리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 교수님은 이제 학위가 있으신 거잖아요. 스탠드 언론한 연구자 그리고 교수님이라는 이렇게 자격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아직 연구를 혼자 해도 좋다는 그 학위를 받기 전에는 선생님들께서는 아직 연구를 혼자는 아직 투고를 못한다 이런 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도 교수님께 연구의 방향을 뭐 여쭤본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 주제나 연구 방법을 숙고를 하시고 결정하실 때는 이제 지도 교수님과 논의를 하시죠. 근데 이때 또 지도 교수님마다 이렇게 좀 성향이나 성격이나 지도 방향이 조금 다르십니다. 그래서 지도 교수님께서 면밀하게 이렇게 좀 봐주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저의 이렇게 많은 탐구를 이제 많은 탐구 얘기를 주로 많이 들으시고, 그리고 뭐 최종적인 부분에서만 조금 터치를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연구 주제, 방법 같은 거부터 많이 같이 고민을 하신다든지, 이런 게 조금은 지도 교수님 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지도를 부탁드린 지도 교수님과 여튼 많이 논의를 해야 한다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학술지 탐색인데요. 연구 주제랑 연구 방법이 이제 결정이 됐어요. 연구 주제랑 연구 방법이 결정이 되면 이제 학술지, 나의 그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면 어디에 이제 투고를 할 것인가. 학술지를 조금 탐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 주제, 나의 연구 주제가 뭐 어떤 부분인지 분야를 일단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업 교육인지 아니면 직업 훈련 및 교육인지 성인 교육인지 뭐 평생 학습인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HRD 분야가 상당히 넓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중에 내가 이제 연구 주제 정한 게 뭔지를 조금 분야를 확인을 하시고 해당 분야의 학술지를 탐색하고 리스트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이제 직업 훈련이에요. 뭐 직업 훈련 주제를 정하셨어요. 직업 훈련 주제를 정하셨으면 이제 여기서 직업 훈련을 추구할 수 있는 저널이 어떤 것인가를 좀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분야가
완전 정확히, 완전 타이트하게 다른 분야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직업훈련 경우, 기업 근로자의 직업훈련인 경우에는 그 기술 교육인 경우에는 또 뭐 이쪽에도 어떻게 들어갈 수는 있겠죠. 핏을 맞춰서 연구 방법이 조금 이렇게 용인이 된다면요. 아니면 뭐 직업 교육, 직업 훈련 같은 경우에는 농업교육 이쪽에서는 그 기술 특성하고 뭐 이렇게 고등학교, 마이스터 고등학교의 뭐 교육에 관련돼서도 저널 그 게재된 것을 제가 뭐 몇 번 본 것 같고, 또 직업교육 연구 이쪽은 이렇게 학술지 명만 들어도 좀 더 핏이 된다고 느껴지시죠? 그리고 직업과 자격 연구 여기에는 뭐 NCS나 아니면 퀄리피케이션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 능력 개발 연구에서도 직업 훈련 쪽을 좀 다룰 수 있고. 근데 만약에 뭐 여성 특화된 주제가 아닌데 이쪽에 낸다.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뭐 이렇게 좀 거절을 당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네, 직업 훈련에서 리더십을 보는 게 아닌데 여기에 투구한다. 이런 거는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학술지명은 내 주제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진짜 괜찮나? 이런 것은 이제 여기 안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그동안 직업교육 연구에서 어떤 주제들이, 어떤 연구 방법들이 수행이 되어 있는지 조금 탐색해 보시고 학술지를 또 선정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해당 분야의 학술지를 탐색하고 리스트화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분야가 뭐 교육학이기 때문에 꼭 KCI의 교육학으로 뭐 안내된 것만 이렇게 리스트한다 이런 게 아니고 나의 주제랑 맞을 것 같은 거를 일단 다 리스트를 하시고 하나씩 지워나가시면서 결정을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학술지의 성격을 파악하고 해당 학술지에 게재한 연구의 주제 및 연구 방법을 파악하면서 아, 내 연구가 어디에 들어가면 조금 안정적으로 이렇게 주제가 패스되고 심사를 받아볼 수 있겠다라는 것을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술지 성격은 학술지 소개, 학회지에 들어가시고 거기서 학술지를 클릭하시면 이 학술지는 뭐 어떤 주제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연구 방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첫 번째로 참고하시고 그리고 최근 3년 내에 게재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 학술지에 가입이 되어 있으시다,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시다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아니면 뭐 학교 도서관 DB 같은 데에서 이제 그 저널, 뭐 그 저널을 볼 수 있는 이제 사이트 키스나 DBP야 뭐 이런 데 들어가셔가지고 그 학술지 저널 학술지 이름을 치면 그 학술지의 그동안의 연구를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아 이런 연구들이 여기에 주로 게재가 되는구나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해당 학술지 내에 나의 연구 주제를 검색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거는 만약에 나의 연구가 뭐라고 할까요? 무슨 이렇게 마이크로 러닝이라고 할까요? 마이크로 러닝 같은 게 관심이 있으면요. 마이크로 러닝이 이 학술지에서 다뤄진 적이 있나 하면서 이 학술지를 또 뭐 정보를 볼 수 있는데 가가지고 이 주제를 연구 제목에서 검색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 그 주제가 얼마나 이 저널에서 좀 받아들여지고 있구나 이런 거를 또 파악하시면서 학술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구글 스칼라 같은 데에 예를 들어 제가 뭐 프로티언 경력 태도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다. 그러면 구글 스칼라 같은 데에 이제 프로티언 경력 태도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간 프로티언 경력 태도와 관련된 연구들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 저널 이름이 아, 이런 데에 이런 제목으로 연구가 됐구나를 또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술지를 좀 선정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겠죠. 그러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술지를 이제 이 성격을 파악하시고 게재 연구의 주제 및 연구 방법을 파악하신 다음에 학술지를 하나를 골랐어요. 그러면 그 투고 일정이랑 투고 자격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투고 자격은 지금 이건 예시인데요. 투고 자격도 학회마다 조금 다릅니다만 그래도 뭐 큰 틀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투고 자격, 투고자는 모두 본학회 회원이어야 함. 이거는 학회마다 이렇게 가입을 하고 그리고 연마다 회비를 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내고 소식을 받아보는 학회의 회원이어야 된다는 건데 이거는 투고하실 때 가입하시고 이제 처리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투고자는 현재 대학교 전임교원 이상이거나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여야 함. 라고 되어 있고, 투고자가 석사학위 과정의 경우에는 지도교수의 논문 투고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함.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투고 논문은 HRD에 기여할 수 있는 독창적인 학술 논문으로 그동안 어디에서 간행되지 않은 논문이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투고 자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HRD 연구인가 거기서 제가 가지고 왔던 것 같은데 여튼 네 이렇게 자격이 그 모집 안내문이라든지 아니면 학회 홈페이지에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하시고 내가 뭐 지도 교수님과 같이 내면 낼 수가 있다. 박사학위가 아직 없어도 지도 교수님과 같이 있으면 낼 수가 있구나 아니구나 이런 거를 좀 판단을 하시고 이제 그 논문 그 학술지에 투고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일정도 뭐 제가 학위 논문 프로포절 하기 전에 이거를 게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게재 일정이 언제면 내 프로포절 전이라서 가능하겠다. 이런 것들을 가늠을 하시고 투고 자격을 확인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이 오케이예요. 주제나 연구 방법도 이 학술지에서 다뤄진 적이 있다가 아니라 다뤄지고 있다. 지속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하면 이제 투고를 결정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투고 예정 학술지를 최종 결정하시게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이 학회의 회원이라면 이런 메일을 이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제가 계속 이렇게 막 주의를 기울이지 않더라도 어떤 학회에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면 메일로 언제 거의 원고를 모집합니다 라고 좀 나오기는 하거든요. 근데 제가 모든 학회를 다 가입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제가 가장 관심 있는 학회, 주로 활동하는 학회에 가입을 한 두세 개 정도 하고 있으니까, 다른 학회의 학술지에 관심이 있다면 조금 직접 살펴보셔야 되고, 가입이 되어 있다면 메일로 이제 이런 것들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면, 편집위원회입니다. 모집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예요? 라고 이렇게 메일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학술지는 이제 메일에도 써 있어요. 학회지에는 기업, 대학, 공공 부분을 포함한 교육 훈련과 뭐와 관련된 문헌 연구, 이론 연구, 사례 연구, 개발 연구, 조사 및 실험 연구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도 또 나와 있고, 옆에 이렇게 정회원 가입 안내, 심사비 안내, 초록 교정 지원 안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해야 되는 것들도 다 나와 있고요. 근데 보시면 여기는 학술지에 아예 이렇게 써 있어요. 조사 및 실험 연구가 저희가 주로 생각하는 그 실증 연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뭐 구조 방정식을 사용한 연구라든지 이런 건데 그런 연구뿐만이 아니라 문헌 연구, 이론 논문, 사례 연구, 개발, 뭐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뭐 그런 개발 연구 포함될 수 있습니다라고 써 있잖아요. 그럼 이런 연구는 조금 여러 가지 연구 방법론을 다 받을 수 있다. 주제가 fit 된다면 다 받을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연구들은 가보면 주로 실증 연구만 거의 그동안도 수록되어 있고 뭐 학회 성격도 뭐 실증 연구를 바탕으로 이렇게 학문의 지평을 넓혀가며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는 내가 이 저널이 아무리 좋아도 나의 통합적인 문헌 연구로 이 저널의 문을 두드리기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 저널 이름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국 심리학회 연구인가요? 이렇게 무슨 한국 심리 무슨 학회 하고서 이렇게 콜론이 있고 뭐 사회 및 무슨 연구하면서 이 연구 저널이 있는데 그 저널은 주로 실증 연구만을 담고
있는 걸로 제가 그때 한번 확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는 투고 자격도 굉장히 까다롭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또 이런 어려움이 있겠다. 다른 연구 방법인 경우에는 접근이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 앞에 일단 HRD 연구에서 말씀드렸던 여기 연구는 그래도 연구 주제를 다양하게, 연구 방법을 다양하게 조금 용인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 말은 또 심사위원, 내가 이 연구 방법으로 게재를 했을 때 그 연구에 대해서 의견을 줄 수 있는 심사위원분이 마련되어 있다. 뭐 이런 의미도 조금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원고 모집 메일을 보시고 이제 참고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거는 HRD 연구 원고 모집이고요. 여기는 이제 네,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게 여기 투고 자격이네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시스템에 투고해 주세요. 논문 매뉴얼 참고 바랍니다. 하면서 이렇게 자세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정독을 하시고 투고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역량개발 학습 연구 모집이고, 여기는 리더십 연구 모집이고요. 리더십 연구는 상시 논문입니다. 그래서 마감이 없고, 논문을 투고하면 이제 신속한 접수 및 심사를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보통 3명 심사위원인데, 리더십 연구는 또 2명이 심사위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리더십 연구는 리더십 관련 메타 연구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리더십 연구를 투고했는데, 그간에 제가 투고했던 학술지들과 성격과 진행 사항들이 좀 달라서 제가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 기억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튼 네, 뭐 이런 안내를 메일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뭐 투고 학술지를 결정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학술지 서식을 다운로드 하시러 가시면 되는 거죠. 발간학회 홈페이지나 아니면 투고 모집 이메일 방금 이렇게 받으신 거에 이제 어, 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저널 섹션이 주로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서식을 이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술지 서식을 다운로드 하시고 그 작성 서식을 준수해서 논문을 작성을 하시는데요. 서식이 다르면 얼마나 다르겠어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또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주의를 요구하는 일이에요. 이 서식을 맞추는 게. 그래서 보시면 옆에는 기업교육과 인재연구 여기가 굉장히 특이하고 평생교육 HRD 연구 작성 서식도 가지고 왔는데 일부러 제가 완전히 상반된 조금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이 두 개를 가지고 왔거든요. 저희 보통 영문 초록은 맨 뒤에 있는데 기업교육과 인재연구는 영문 초록이 맨 앞에 있어요. 그 다음에 참고문헌 뒤에 국문 초록이 붙고요. 이렇게 서식 그 안에 뭐 들어가야 되는 내용, 서론, 이론적 배경,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결론 및 제언 이거는 뭐 물론 여기 안에 넣으시면 되죠. 근데 글씨체라든지 뭐 줄간격이라든지 아니면 번호를 매기는 부호를 매기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다르고 참고문헌도 요구하는 서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는 평생교육 HRD 연구인데 여기는 또 이렇게 막 나와 있어요. 참고문헌은 어떻게 써야 되고 이쪽은 여백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그 출간이 되면 별세본, 인쇄본도 나오는데 인쇄본도 크기가 다 달라요. 학술지마다 그러니까 편집 서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파일에 이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글씨 크기 15로 하세요. 소제목 뭘로 하세요. 이런 게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1단계는 그래픽 글자, 2단계는 신명조, 3단계는 그래픽입니다. 진하게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다 가이드가 나와 있고, 이제 앱스트랙도 여기 기업교육과 인재연구는 이제 영문초록이 이쪽에 나와 있고 다른 연구는 주로 이렇게 뒤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투고하실 때는 저자명을 뭐 제외하고 투고하시긴 하지만 이렇고 참고문헌 작성하는 것도 참고문헌이라는 것은 선생님들께서 이 논문을 작성하셨을 때 참고하셨던 연구 논문들, 이렇게 책들 그런 거를 리스트업 하는 건데 참고문헌도 기업교육과 인재연구는 이제 쓰신 다음에
그 국문 참고 문헌인 경우에는 밑에 영어로 트랜슬레이션 한 그 정보를 같이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 참고 문헌 쓰는 게 굉장히 조금 국내 문헌을 많이 참고하신 경우에는 조금 시간 작업이 오래 걸리는데 그래서 뭐 피해 가실 수 있으면 피해 가셔도 되고 하지만 뭐 발간 일정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하셨을 때 나의 주제나 핏 뭐 그동안의 뭐 연구 경향 이런 걸 고민하셨을 때 이 저널이 필요하시면 또 이쪽을 하셔야겠죠. 근데 기업교육과 인재연구 저는 여러 번 이제 투고를 하고 게재를 하기도 했는데 여기 심사위원분들이 굉장히 꼼꼼하시고 다정하세요. 그래서 다정하시다는 얘기는 저한테 다정하다는 얘기는 도움이 될 인사이트를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사 의견이 정말 많이 오는데, 정말 많이 발전을 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발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도전을 하셔도 되고, 아니신 분들은, 아, 기업교육과 인재연구가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글씨체도 달라요. 참고문헌 기업교육과 인재연구에는 여기 이렇게 저널 이름을, 이게 무슨 글씨였더라요? 이 글씨로 이렇게 기울지 않게 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여기는 볼드체로 전어를 쓰기로, 권까지 볼드체로 하는 거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서울 양서원 이렇게 책도 출판사 이렇게 지역명을 앞에 쓰고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여기는 둘 다 쓰긴 하는데, 어떤 데는 또 서울 빼고 박영사만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논문에서 참고문헌 작성했던 거를 여기에다가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여기 서식을 바꾸셔야 돼요. 학술지를 바꾸시게 되면.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지 작성 서식을 준수하셔가지고 네, 논문을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 속도 괜찮을까요? 네, 설 선생님 잘 계시죠? 네, 긍정적으로 대답해 주셔야 돼요. 제가 계속 설 대표님을 찾겠습니다. 설 선생님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실 거죠? 네, 그러면 네, 제가 그 대답을 듣고 이제 응답을 하는 것처럼 녹음을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원고 작성은 그 작성 서식을 준수해서 논문을 작성해야 된다. 그래서 원고 작성은 서론, 이론적인 배경,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결론 및 제언 이렇게 내용을 작성을 하시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뭐 연구 결론 및 제언에 뭐 결론 및 시사점이라고 쓸 수도 있고 결론이라고 쓸 수도 있고 이 제목은 여기를 도입이라고 쓰는 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 학술지에서 꼭 로마자 1번은 도입이라고 쓰세요. 이 정도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건 아닌데, 뭐, 지도 교수님의 조금 쓰시는 방식대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보통 그냥 서론하셔도 되고. 그래서 여튼, 그렇지만 여기 들어가야 된 거는 하여튼 인트로덕션 부분이다. 이런 그 연구 논문 형식은 이렇다. 여기 제목은 조금 바뀔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여기는 인트로덕션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컨클루전이랑 인사이트가 그래도 들어가는 거다라고 뭐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론적 배경, 연구 방법, 연구 결과는 거의 다 그냥 이 글자 그대로 쓰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원고를 작성하신 다음에 네, 이제 완성 원고를 제출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출하는 방법은 시스템 제출이나 뭐 이메일 제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하실 때는 이제 저자 정보가 없이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요. 완성 원고를 이게 학회에서 시스템을 잘 구축을 해놓은 이제 학회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이제 시스템 들어가셔가지고 논문 투고 누르시면 이제 논문을 제출하는 라인 나오는데 여기는 기업교육과 인재연구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신규 논문 제출을 누르시면 이제 이런 화면이 뜨고 논문 제출 버튼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신규 논문 제출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정하고 그러실 때도 이 시스템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수정 제출하시고 최종 논문 뭐 제출하시고 그리고 논문 심사 받고 계실 때는 내 논문이 뭐 어떻게까지 됐나 여기 심사 현황에서 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고 제출하실 때는요, 저작권 위임라고 해서 그 논문의 연구 결과라든지 아니면 그 논문
그 논문 자체의 저작권을 이 학회에 뭐 위임한다라는 동의서 같은 거를 제출을 받는 학회가 있어요. 대다수의 학술지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위임 동의서에 서명도 이렇게 하셔야 되고, 논문 유사도 검사 결과지도 대부분 요구하는 편인데요. 이거는 이 논문이 정말 독창적인 논문이다. 어떤 문장을 다른 논문에서 그대로 가지고 오지 않았다. 이런 것을 조금 확인하기 위한 결과지를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KCI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문헌유사도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작성한 원고를 파일에 업로드하고 그러면 그 문헌을 쓱 훑어주는 거죠. KCI에 그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통해서. 근데 이게 저기 어떤 사이트에 그냥 네이버에 뭐 논문 유사서 검사 치시면 사이트가 나오는데 그런 데에서는 비용이 조금 나옵니다. 근데 KCI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회원가입하시고 로그인하시면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 한 99,000원 정도 내야 되거든요. 유료 사이트에는. 그래서 그거 말고 이제 KCI에서 하시면 되고요. 거기서 그 학회에서 요청하는 뭐 상세 결과서를 내라고 하면 상세 결과서를 내고 단편적인 그냥 심플한 거 내라고 하면 심플한 거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타 학회별로 요청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준비하셔가지고 내시면 되고 심사료도 네, 같이 받고 있습니다.